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다양한 변화와 트렌드를 알아보는 요즘 세상 시간입니다. 저는 이장원입니다. 네, 오늘도 섭기자, 변명섭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그리고 연합뉴스 경제TV의 연 리포터, 우리 박수연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재밌는 소식을 준비해 오셨나요? 원 기자님 혹시 MBTI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드디어 제가 아는 주제어가 나왔습니다.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 MBTI가 성격 유형을 총 16가지로 나눈 검사잖아요. 네. 근데 이 MBTI도 그렇고 혹시 퍼스널 컬러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못 들어봤네요. 그건 뭔가요? 나에게 찰떡인 색깔을 찾는 건데 이제 그런 퍼스널 컬러라든지 MBTI라든지 좀 자기를 진단할 수 있는 자기 진단법이 또 크게 유행을 얻고 있다고 해서 오늘 이걸 또 주제로 갖고 와봤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 네.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MBTI 하니까 저도 사실 이제 MBTI 검사를 해봤거든요. 그때 나온 게 ISTJ. ISTJ요? 예, ISTJ가 저도 나왔어요. ISTJ예요. 우리 지금 MBTI가 똑같습니다. 네, 예. 어쩐지 좀 원은지하고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저랑 뭐 코드가 좀 맞는다는 네. 생각을 했었는데 MBTI가 같다는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이게 진짜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MBTI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MBTI 사실 약자인데요. 이게 사람 이름을 딴 지표입니다. 그 마이어스 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라는 약자인데요. 그래서 성격 유형을 총 16가지. 그리고 첫 번째와 세 번째 알파벳이 좀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외향형, 내향형을 나누는 E와 I. 그리고 세 번째는 공감 지수를 나타내는 F와 그리고 T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네. T 하면 또 되게 유명한 유행어 있잖아요. 네, 요즘 유행하더라고요. 아세요? 너 네. T야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저 T입니다. 저는 네. 되게 많이 듣거든요. 이것도 그냥 너 T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게 유형이 있어요. 너 T야 이렇게 꼭 약간 좀 열받게 해야 되거든요. 저는 친구들이 저한테 좀 자주 장난을 쳐가지고 그러면 네. 너 T야라고 얘기하는 게 뭔가 의미하는 게 있는 건가요? 그 사람한테? 네, 약간 좀 공감 좀 해달라고 왜 이렇게 냉철하게 구냐 이런 걸 조금 귀엽게 얘기를 하는 건데 상대방에 대한 공감보다는 팩트 위주로 맞습니다. 대응하는 사람한테 너 T야라고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군요. 네, 보통 이제 T는 이제 위성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고 F는 좀 공감을 해주면서 위로를 해주고 뭐 그런 차원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기자들도 사실은 E가 많을 것 같은데 I가 많습니다. 저 성격 유형이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딱딱 이렇게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연예인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외향적인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지레짐작하고 그랬었는데 실제로는 내향형인 사람이 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기자들도 이제 보면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취재 활동을 할 때 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E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렇지 않은 I 성향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구나. 좀 새로운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MBTI가 요 근래에 갑자기 이렇게 좀 유행하게 되는 뭐 원인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SNS를 무시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SNS 같은 데 들어가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MBTI에게 이런 책을 소개해 줍니다. 또 내지는 이 MBTI는 이 MBTI랑 잘 어울려 이러면서 좀 그런 궁합들도 봐주는데 내가 거기에 속하려면 일단 내 MBTI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막상 내 MBTI를 알고 나면 MBTI의 특징, 이런 MBTI의 성격 유형 막 이런 식으로 나올 때 나도 실제로 그러는데 하면서 이런 공통점을 찾아가는 재미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좀 SNS에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MBTI가 더 크게 유행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게 반음 효과라는 좀 약간 부정적인 어감에 반음 효과.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얘기인데 자기 얘기 같은 그렇게 느끼는 그런 효과가 이제 반음 효과라고 하고 위대한 쇼맨이라는 영화 있으시죠? 위대한 쇼맨에 나왔던 그 주인공이 바로 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음 효과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용되는 것을 자기가 듣고 저건 내 얘기야라고 착각과 비슷한 거를 하는 거를 반음 효과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정확하게 그렇죠? 이해하셨습니다. 예. 근데 이제 MBTI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성격의 틀로 규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좀 생각이 되는데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이걸 꼭 맹신할 필요는 없다. 참고하는 정도로만 하는 게 낫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과거에 보면은 이제 저희 때는 이제 혈액형으로 이런 걸 했었어요.
변 기자는 혈액형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O형입니다. 네. O형이요? 박소연 리포터도 O형이고 맞아요. 그럼 박소연 리포터하고 저는 성격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 왜 근데- 저하고 벽을 지세요? 네. 철벽 O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O형도 가지각색이다. 뭐 이렇게 네 가지로 사실은 혈액형으로 구분 짓는 게 이게 사실은 맞지는 않죠.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이 MBTI를 하는 거는 지난 회차에도 했지만 포토프레스 세대라든가 또 헬시 플레저 이런 걸 하면서 젊은 세대들이 요즘에 궁금해하는 게 결국은 자기 자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를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구나 이런 공통점을 좀 느낄 수 있었고, 그러니까 MBTI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MBTI 말고 뭐 다른 것도 또 있다면서요? 요즘에 유행하는 게 맞습니다. 혹시 생기부라고 아세요? 생기부? 생기부. 생기부. 생기부는 뭔가요? 생활기록부의 줄임말인데요. 생활기록부. 네. 아, 예. 요즘 생활기록부를 열람하는 청년층도 굉장히 많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가끔 그 별 스타그램 들어가가지고 스토리 같은 거 보면 친구들이 자기 옛날 생활기록부 때 진로특기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캡처해가지고 나 옛날에 이런 걸 꿈꿨는데 지금 이런 거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올리는 친구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졸업한 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지금 막 궁금해지는 건가요? 그쵸. 이제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게 좀 궁금해지니까 계속 열어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를 이제 SNS에 공유하고 또 그걸 보고 자기 것도 궁금해서 그걸 또 SNS에 공유하고 이러면서 맞아요. 유행이 되는 거군요. 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어떤가요? 오남 씨하고 저는 사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네, 너무 저는 안 오래돼가지고요. 네, 생활기록부를 정부 24에서 뗄 수 있는 기준이 2003년 2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생들 생년월일로 하면 1984년생 이후가 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엠 씨님하고 저는 가까운 교육청에 가서 수기로 작성을 해서 네, 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네. 초등학교 선생님이 네. 궁서체로 썼던 네, 맞습니다. 그거를 네. 떼야 되는군요. 생활기록부라는 게 우리 때는 사실 지금의 생활기록부랑 좀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A4지가 있으면은 한 70% 정도는 이제 성적이 이제 나와 있었고 한 30% 정도는 이제 태도, 근면, 성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마지막에 한 줄 정도를 이제 선생님들이 평가하는 코멘트가 있었는데 굉장히 형식적인 코멘트였어요. 딱 단문으로 매사에 부지런함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한 줄 요약. 예. 그것도 저는 다 컴퓨터로 써져진 굉장히 딱 예쁘게 타이핑된 글자들로 구성된 생활기록부잖아요. 연필로 수기로 작성된 거겠어요. 우리 이제 아날로그 세대라서 선생님이 이제 만년필이나 볼펜으로 썼던 그런 생활기록부였는데 지금 한번 이 기회에 떼봐서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어떻게 써 있었는지. 이게 이제 규정대로 하면 50년간 보존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50년간. 법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아직 50이 안 되신 분들 그리고 뭐 초등학교 입학한 지 50이 안 되신 분들은 가까운 교육청에 가셔서 네, 한번 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한이 저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빨리 떼어봐야겠습니다. 네, 빨리 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연희포터는 그러면 최근에 본인의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생활기록부를 뭐 떼신 적이 있나요? 주변에서 자꾸 열람을 해보니까 궁금하긴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러면 한번 열어보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돌아보니까 새롭더라고요. 이제 영상을 보는 시간이 왔군요. 맞습니다. 예, 영상을 한번 보고서 우리 또 얘기를 나눠봅시다. 네. 여러분 생기부 아시죠? 생활기록부의 준말인데요. 요즘 이 생활기록부를 열람하는 게 또 그렇게 유행을 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이제 생활기록부를 좀 열어보려고 하는데 사실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는 생활기록부를 본 적이 없어요. 약간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지 살짝 두려움도 좀 있는데 오랜만에 약간 기억을 열람해본다라는 느낌으로 생활기록부를 열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먼저 볼게요. 연희포터는 학교 다닐 때 모범생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개근을 했었어요. 제가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 게 초등학교 저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아침부터 열이 되게 심하게 났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엄마가 정문 앞에서 제 손을 잡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수연아 정말 아프면 그때 엄마한테 전화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아기 때부터 개근을 하는 게 굉장히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개근 못하면 좀 되게 부끄러운 줄 알았어가지고
개근상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개근상. 되게 좀 성실한 스타일이신 것 같습니다. 리코더의 연주 주법이 발음. 그러니까 아기 때는 이런 음악적인 걸 되게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악기 다루는 것도 되게 좋아했고, 뭐 피아노 치는 것도 좋아했고, 이거 뭐라고 하지? 이걸 뭐라고 하지? 오카리나. 오카리나도 되게 좋아했었어요. 오카리나도 좋아했고, 국악도 되게 좋아했어. 장구 치는 것도 음악 쪽에 되게 좀 좋아하고. 예전부터 관심이 많이 있었나 보네. 엄마가 이제 노래를 하셨어가지고 되게 새로운 게 반번호가 제 48번이네요. 그때 맞아, 나 초등학교 때는 진짜 애들 많았었던 것 같아요. 새삼 색다르다. 반번호 48번. 중학교는 개근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1, 2학년 개근이고 3학년 때 지각 2번 하고 질병으로 조퇴 한 번 했네요. 약간 맞아요. 중2병 일탈. 중학생 때는 있어가지고. 개근이 없더라고요. 당연히 다 개근이었을 줄 알고 네, 열어봤는데 엄마는 중학생 쓰고 때는 그리고 좀 6학년 때 책 그렇더라고요. 읽기를 좋아한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독서 활동 사항에 1, 2, 3학년 아무것도 책도 하나도 안 읽었어요. 책을 안 읽었어요. 이게 네. 어쩐지 제가 공백입니다, 고등학교 공백. 때 좀 비문학 문학 공부하는 게 힘들었거든요. 이때 좀 많이 읽어놨어야 되는데 맞아요. 자기계발 친구들과 밴드에 출전하여 제가 또 이렇게 밴드부를 했었어요. 중학생 때. 그래갖고 보컬을 맡았었는데 노래하는 거 좋아하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때 밴드부 했었던 기억이 너무 중학교 때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약간 학교 다 끝나고 아무도 없을 때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밴드 연습하고 반 들어가가지고 버너 챙겨와가지고 라면 막 끓여 먹고 그랬었거든요. 같이 하교하고. 근데 또 학교가 산에 있어가지고 밤에 혼자는 하교 못하는데 그렇게 같이 하교를 하면 또 그렇게 재밌게 하교를 했었어요. 이제 고등학교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영미문학 독서상. 한국 문학도 안 읽었는데 영미 문학은 또 우수상을 했대요. 또 독서. 뭘 읽었었지? 기억이 안 나네. 독서 활동상. 그러니까 이때는 막 진짜 순수한 독서보다는 뭔가 조금 더 보여주기식 독서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또 영상 만드는 것도 은근 좋아해서 UCC 공모전도 나갔어가지고 수상. UCC 공모전은 진짜 우리 때는 없었던 거였는데 실제로 있었던 이때부터는 거예요. 약간 방송 쪽에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오프라 윈프리의 자서전을 읽고 또 약간 오프라 윈프리의 삶을 좀 동경하게 되면서 약간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좀 그랬었어요. 하면 고등학교도 끝! 약간 초등학교, 중학교는 정말 솔직했다. 그리고 주어진 것만 했다. 그런 게 있었다고 한다면 고등학교 때는 좀 더 욕심 부려가면서 뭔가 자꾸 보여주려고 했구나.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보였던 느낌이 있고 무엇보다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기도 했구나 라는 면도 좀 보게 되고 이렇게 오늘 생기부를 읽어보면서 나름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봤는데 왜 확실히 요즘 생기부가 유행인지 알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생활기록부 오랜만에 펼쳐보시면서 내가 이땐 이랬지 저땐 저랬지 하는 추억을 회상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잊고 있던 추억의 일기장 같은 그런 생활기록부를 이제 한번 봤는데 실제로 이제 또 궁금한 거는 아까 이제 우리가 말로만 많이 받는다고 했는데 실제로 발급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또 그런 숫자는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통계를 봤더니 지금 지난 7월부터 이제 9월 19일까지 통계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부 통계를 봤더니 실제로 한 150만 건 정도 된다고 그래요. 150만 건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작년과 비교하면 발급 건수가 3.2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래서 서버가 다운되기도 하고 그래서 대학교 가려면 수시 접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생활기록부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발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조금 선의의 있어요. 피해자가 생길 선의의 정도로 피해자가 서버가 있었죠. 폭주했다. 네, 그렇습니다. 인기는 네, 인기였네요. 이슈긴 이슈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생기부도 이제 가만 보면은 셀프 진단의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해주는 말씀들이 사실은
자기가 기억할 수도 있고 기억 못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이제 취업 준비하면서 나 왜 자꾸 서류 전형이 자꾸 떨어지지, 아니면 나 면접을 왜 이렇게 못 보지, 막 이렇게 좌절을 하다가도 생활기록부에 자기도 모르는 모습이 있거나 그리고 뭐 자신감을 북돋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힐링을 받고 또 새롭게 이제 의지가 충만하게 이렇게 되면서 또 새롭게 준비할 수 있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발급 건수가 늘어나고 생활기록부에 대한 어떤 트렌드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의 나의 모습을 보면서 힐링을 한다, 이런 느낌도 좀 있는 거군요. 어쨌든 영상 촬영을 위해서 생활기록부를 열람을 해봤지만 보면서 느꼈던 게 그래 나도 이랬던 때가 있었지, 나도 이런 걸 좋아했었지 하면서 어느 순간 잊혀졌던 과거가 다시 생각나고 약간 유년 시절에 느꼈던 그런 몽글몽글한 기분이 들어서 그거 자체가 이미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젊은 세대들의 유행 중에 생활기록부가 있다는 게 처음에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는데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봄과 동시에 또 거기서 힐링을 얻고 또 위로와 자기 어떤 자신감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구나라는 거를 한번 느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MBTI와 생활기록부, 자기 셀프 진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다양한 변화와 트렌드를 알아보는 요즘 세상 시간입니다. 저는 이장원입니다. 자, 오늘도 섭기자, 변명섭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연합뉴스 경제TV의 연리포터 박수연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어떤 재밌는 얘기거리를 가져오셨나요? 오늘은 연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연극. 저 좀 궁금한 게 원MC하고 섭 기자는 평상시에 뮤지컬이나 연극 같은 거 좀 즐겨 보시나요? 저는 좀 야외에서 실외 활동을 좀 추구하는 사람이라서 실내에서 하는 뭐 연극이나 영화, 뮤지컬 이런 쪽은 제가 좀 사실 잘 즐기지는 않습니다. 네, 저도 이제 자주 다니다가 코로나 때 조금 이제 모든 게 침체가 됐잖아요. 사실 뭐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그게 지금까지도 좀 안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이후에 흐름이 끊긴 네, 거군요, 흐름이 그래요. 끊겼습니다, 저는. 네. 약간 저도 좀 그래요. 그래서 코로나 때 연극을 안 봤다가 한 3년 만에 진짜 오랜만에 이번에 연극을 좀 보러 갔다 왔거든요. 평일 3시에 연극이었어요. 그랬는데 딱 갔더니 소극장인데 막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앉아서 봤거든요. 다 비좁게 앉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 자리를 다 채우는 걸 보면서 평일 3시인데도 이렇게 많은 걸 보면 요즘 좀 연극이 유행하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해서 좀 알아보게 됐어요. 실제로 이렇게 연극을 보는 사람들이 많은 건가요? 궁금하네요, 그런 게.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공연 실적이 4년간 같은 기간에 비해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공연 건수, 티켓 예매 수, 뭐 그리고 티켓 판매액 부문 이런 부분들이 모두 급상승했다고 하죠. 네, 그런 수치가 지금 확인될 수 있습니다. 네, 계속 우상향이라고 네 하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이전의 어떤 그런 충격을 뭐 극복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갑자기 연극을 이렇게 많이 보는 뭐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연극이 흥행을 하는 겁니까? 네, 아시다시피 코로나 영향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사실 코로나라는 게 2020년에 충격을 줬는데요. 사실 바깥 활동을 굉장히 자제하는 분위기였고, 뭐 객석도 사실 사람들 뭐 한 칸 띄워서 보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관람객 수가 이제 급격하게 줄었는데, 그런 코로나의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나 진짜 그동안 못 봤던 공연을 좀 보고 싶어, 영화도 보러 갈 거야, 뭐 이런 심리들이 계속 작용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직접 마주하는 그런 공연들이 지금 더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연극은 조금 더 배우와의 소통을 많이 가질 수 있으니까 좀 연극은 사람 보러 가는 그런 재미도 있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가격적인 측면도 좀 큰 것 같아요. 이번에 친구들이랑 같이 연극 보러 갔던 거였거든요. 네. 그랬는데 영화하고 연극하고 그 평일 3시 시간대에 1,000원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갖고 야, 이거 어디 가야 되나 하고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좀 더 몰입감 좋은 건 연극이니까 이번에 연극 보러 가자 하고 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런 가격적인 측면에서 영화하고도 크게 차이가 없다 보니까 조금 더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영화값이 좀 쌌었는데 최근에 영화값이 오르다 보니까 연극 티켓 값과 차이가 이제 거의 없어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영화와 연극을 선택하는 그 선택의 폭에서 연극을 선택하는 계층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군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통계로 확인이 되는데요. 예. 코로나 시기엔 사실 OTT의 전성시대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만 있으면서 뭐 영화나 이런 것들을 시청을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해제되고 나서 대학로로 많이 오게 된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공연예술 통합 전산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영화의 박스오피스 같은 그런 개념인데요. 거기 들어가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통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대학로에서만 15,000회 이상의 연극이 공연이 됐다고 합니다. 15,000회요. 네, 상당한 숫자인데요. 다방면에서 다 인기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연예포터가 아까 대학로에 연극을 보러 가셨다고 했는데 사실 좀 궁금한 게 그러면 원래부터 연극을 좋아했었는지 아니면 이런 분위기와 흐름에 편승해서 한번 연극을 보러 간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어떻습니까? 연극 너무 좋아해. 나 연극 덕후야. 이거는 또 아닌데 좀 중학생 때 이제 연극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하고 서울을 놀러 가면 항상 연극을 좀 봤던 것 같고요. 대학교 와서도 이제 한 1, 2학년 때쯤에 연극 동아리를 하는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대학로 소극장. 그런 데를 이제 대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좀 공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도 좀 보고 그러려고 약간 대학로를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의 경험이 조금 뭐 작용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군요. 맞아요. 연극 보는 게 저는 부담스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극이라고 하면 사실 이제 큰 무대나 이런 것보다는 사실 좀 소극장 이런 데서 이제 보는 그런 게 저는 제일 먼저 이제 떠오르는데 특히 이제 대학로 같은 경우에 그런 소극장들이 많고 그 극장이 작다 보니까 관객과 배우와의 어떤 소통이나 또 몰입도 이런 것도 이제 높아진다고 하고 그러니까 현장감이 이제 높아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럼 이런 요소들도 흥행의 이 연극의 인기에 좀 영향이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오늘도 원 MC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오늘도 해주셨습니다. 제가 맞췄습니까? 네. 그 소극장의 시대라고 지금 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달에 뭐 연극 티켓 예매 순위를 보니까 그 5편 중에 3편이 바로 이 소극장에서 공연되고 있는 작품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10월달 1위를 하고 있는 작품이 고레다 히르카즈 감독의 영화를 지금 연극으로 각색을 한 네, 바닷마을 다이어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이 지금 1위를 하고 있는데 이 작품도 관람객 이 자리가 한 200석 좀 넘는 규모예요. 그래서 소극장인데요. 소극장 작품들이 전반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참 새로운 트렌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소극장이 정말 매력적이긴 매력적이에요. 이제 왜냐하면 아무래도 배우들이랑 가까우니까 조금 더 같이 연극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느낌을 확실히 받기는 좋아요. 그리고 또 제가 중학생 때 자주 대학로 왔다 갔다 했다고 했잖아요. 이제 거기 항상 죽여주는 이야기라고 하는 어떤 연극의 팜플렛이 막 곳곳에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갔는데도 여전히 막 여기저기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거의 1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그 연극이 롱런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얘기죠. 야, 쟤는 언제까지 하나 정말 신기하다.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사실 이제 약간 검증된 작품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선호도가 굉장히 좀 높다. 그리고 뭐 아까 얘기한 연극의 흥행 요소들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현장감과 가성비 많이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젊은 세대들, MZ 세대들이 연극을 많이 본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연극에 이렇게 그 몰입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젊은 층의 또 이제 트렌드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네. 팝업 스토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팝업 스토어라는 게 사실 브랜드를 어떤 체험형 스토어로 만든 건데요. 체험. 연극도 일종의 체험형 공간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배우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영화와는 다르게 조금 배우들의 호흡하는 소리도 들을 수 있구나. 너무 새로운 경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서 오늘은 대학로를 한번 가볼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영화 같은 경우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보면 끝이잖아요. 연극 같은 경우는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막 그러다가 박수가 작다? 그러면 안 시작해요. 더 크게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같이 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강하니까. 참여하는 느낌이 네, 맞아요. 들겠네요. 확실히 체험형 공감이 가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어렸을 때부터 연극을 자주 보는 그런 사람들은 연극 보는 게 오히려 가끔은 영화보다도 더 익숙한 느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왜 그런 게 없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성인이 돼서도 연극에 대해서는 어색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안 가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MZ 세대들, 젊은 세대들은 경험과 체험을 중요시하고 어린 시절에 이제 그런 경험이나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참여하고 이런 요소들이 바로 좀 연극의 흥행 요소다 이런 거를 좀 느낄 수 있었고 이제 청소년 시절의 체험, 경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이제 또 연극 볼 때 SNS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연극 예매하면 그 티켓을 같이 간 친구들하고 야, 다 같이 붙어 해가지고 사진 찍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스토리에 공유도 하고 막 이러는데 너 연극 보러 갔어? 뭐 보러 갔어? 나 이거 봤어. 어때? 약간 이런 식으로 또 새로운 친구들을 또 끌고 연극을 보러 가기도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SNS의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연니포터는 실제로 뭐 대학로 가서 연극을 봤다고 했는데 어떤 연극을 본 거예요? 이번에 봤던 연극은 코믹 스릴러였어요. 코믹 스릴러. 네, 추리도 막 하면서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작품이었는데 영상으로 또 담았죠. 영상으로 담아오셨나요? 네. 이제 그 시간이 왔군요. 네. 예. 한번 VCR 같이 보실게요. 예. 눈부셔! 지금 이렇게 화려한 조명이 내리쬐는 이 공간은 바로 대학로입니다. 여러분 대학로 하면 연극의 메카라고 하잖아요. 요즘 MZ들 사이에서 또 연극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지 지금 바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확실히 대학로가 연극이 유명하긴 한가 봐요. 좀 나오니까 주변에 팜플렛도 되게 많고요. 근처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이는 소극장이 군데군데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좀 좋아하는 장르가 있으면 선택해서 보시기에는 굉장히 선택지가 다양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코믹 추리 스릴러극을 볼 건데 이게 3시 연극이거든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가볼게요. 실제 현장을 이렇게 찍어 오셨네요. 방금 그 사람 머리가 이렇게 보였잖아요. 그만큼 좀 되게 좁았어요. 네. 연극 테이블 감사합니다. 지금 관극을 다 마치고 나온 상태인데요. 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OTT 플랫폼으로 즐기다가 또 영화관 가서 영화를 보면 다르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오늘 또 연극을 보니까 확실히 그 현장감이 굉장히 생생하게 다가와서 또 이색적이고 훨씬 더 생동감 있게 몰입하게 되는 그런 재미있는 관람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실제로 대학로에서 연극 제작에 힘써주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웃는 게 너무 매력적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당신만이라는 뮤직 드라마 공연에서 강동식 역할을 맡고 있는 박민승 배우라고 합니다. 박민승 배우.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만이에서 이필레 역을 맡은 배우 이일진이라고 합니다. 당신만이 연극도 굉장히 유명한 연극이죠. 맞아요. 네, 롱런하고 있는 연극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감하고 있죠. 앞에 큰 시국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때 너무나도 많은 관객이 줄어들고 많은 공연들이 없어지고 버텨오다가 지금은 당신만이 외에도 다른 공연을 하고 있지만 관객 수 차이가 점점 늘어나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제가 공연을 하고 있으니까 당신만이 공연 자체도 그렇고 점점 붙는구나 예전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였을 때는 배우들이 무대에 설 수가 없었어요. 하고 있던 공연들도 다 취소가 돼서 배우들이 설 수 있는 무대가 없어서 다른 아르바이트를 뛰고 다른 일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관객도 훨씬 더 많아지고
예전에는 관객이 없어서 공연을 해도 재미랄까? 현장의 그 재미를 좀 많이 못 느꼈는데 요즘은 관객들이 좀 많아지니까 그 관객들도 막 더 좋아해 주시고 저희도 더 재밌게 공연하고 약간 좀 요즘 신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보면 항상 돌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TV 안에 그 매체죠. 그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여줄 수 있는 정말 큰 매력이 있지만 그 매력과는 반대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어떤 이런 드라마들은 현장감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진짜 리얼한 현장에서 나오는 그런 연기의 호흡들, 그걸 보고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졸던 사람이 공연을 엄청 재밌게 보는 경우를 봐서 실제로 아, 우리가 전통 장르라고 하긴 하지만 요즘 트렌드에 맞게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 공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현장감을 느끼기에는 정말 다른 매력이 있어요. 공연장에 오면 우리 배우들이 직접 앞에서 그 감정을 연기하고 하는 그런 생생한 연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배우를 직접 가까이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확실하게 한번 보면 아, 이런 느낌 때문에 공연을 보는구나 라고 아마 느끼실 거예요. 추천합니다. 많이 찾아주시고 진짜로 브라운관이나 이런 스크린에서 보는 그런 연기 말고 진짜 현장에서 보고 싶은 그런 연기를 보고 싶다 하시면 연극을 보시는 게 배우들의 지금 인터뷰 표정을 보고 있는데 굉장히 그 만족감과 기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연극이 흥행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표정이 좋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확실히 이제 연극이라는 게 그 배우들이 관객 앞에서 연기를 하는 거니까 영화랑 드라마는 사실 우리가 스크린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만큼의 그 현장감은 없을 것 같은데 정말 생생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배우들의 연기가 확실히 피부에 와닿는 느낌이 있죠. 네. 이제 그때 저도 완전 소극장에서 봤던 연극이라 그런지 막 배우들이 막 큰 소리 치면서 서로 연기하고 할 때 막 이 소리가 몸을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몸을 거예요. 찌르는 느낌. 네, 그러니까 뭔가 더 몰입하게 되고 어떻게 될까 막 궁금해지게 되고 그런 재미가 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연극은 배우와 관객이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다. 이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이제 경험이 있는데 2014년에 제 여자친구, 지금은 제 와이프가 됐습니다. 그 여자친구와 그 소극장에서 했던 뮤지컬 빨래라는 뮤지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뮤지컬을 봤던 기억이 아직도 지금 아련하게 남아 있고 사실 그때 당시에 봤던 어떤 영화 같은 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빨래라는 뮤지컬, 그 소극장에서 같이 있었던 그런 경험들, 배우들과 같이 호흡했던 그런 경험들은 아직도 지금 기억에 남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의 연극 열풍하고도 좀 맞닿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제가 우리 섭 기자랑 10년을 넘게 일을 했는데 오늘 이런 또 개인적인 그 감동에 대한 얘기는 좀 처음 듣습니다. 저도 처음 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좀 새로운 면을 또 봤는데 지금 말한 것 중에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영화를 봤던 건 기억이 나지 않지만 연극을 봤었을 때 그 생생한 현장의 감이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남아있다. 이 부분이 저한테 굉장히 좀 감동으로 와닿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다양한 변화와 트렌드를 알아보는 요즘 세상의 이장원입니다. 오늘도 섭 기자, 변명섭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합뉴스경제TV의 연리포터 박수연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보니까 연 리포터 휴대폰에 귀여운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이 친구 얘기하는 거죠. 메리. 네. 아, 귀여운 캐릭터네요. 제가 이번에 좀 좋아하는 만화하고 콜라보한 젤리 상품이 있어서 이제 좀 그거 먹어보면서 뜯어봤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귀엽지 않나요? 볼수록 귀여운 거예요. 마음에 들어서 좀 꽂아놨습니다. 아, 젤리를 사 먹었는데 그 안에 스티커가 있었다. 최근에 이런 종류의 상품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포켓몬빵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포켓몬빵. 예전에도 네. 이제 유행을 했고, 최근에 뭐 한 2달 전인가 제가 백화점을 갔더니 오픈런 행사를 하더라고요. 포켓몬 빵을. 그 10시에 백화점이 오픈인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줄을 서서 막 사가는 모습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기억이 나요. 이제 중고거래 할 일이 있어서 플랫폼을 좀 들어가서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실 스티커 있잖아요. 빵 안에 들어있는 스티커. 그거를 되게 비싸게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확실히 요즘은 포켓몬 스티커가 되게 인기구나. 좀 그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스티커를 얼마에 중고거래에서 네, 그때 사고 제가 파는- 봤었을 땐 한 2, 3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스티커 하나에 2, 3만 원이요?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뭐 이런 종류의 스티커가 주제인 건가요? 오늘의 주제는 네. 바로 뽑기입니다. 아. 뭐 제가 여기 이렇게 지금 넣어뒀던 것처럼 띠부실 뽑기도 좀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 외에도 요즘 랜덤 카드 뽑는 것처럼 이런 뽑기 문화가 약간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주제로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뭐 띠부실이라고? 띠부실이 뭐예요? 크리스마스 실은 들어봤는데 띠부실은 처음 들어보네요. 띠부실이라고 하면 약간 빵 안에 들어가져 있는 스티커? 약간 이런 느낌으로만 아는데 정확하게 혹시 알고 계시나요? 띠부실? 띠부실 이제 뭐 떼고 붙이다를 조금 귀엽게 발음한 거죠. 아, 떼고 붙이는 실 스티커? 네, 띠부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좀 어린 친구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네. 아주 좀 놀이처럼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포켓몬빵 이렇게 우리가 열풍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얼마나 많이 팔리는 건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이제 통계를 잠깐 봤더니 일단 출시한 지 일주일 만에 150만 봉이 넘게 팔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올해 5월까지 좀 누적을 살펴봤더니 1억 7천만 봉이 넘는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인기가 있고 대형마트에서는 그래서 한 사람당 5봉지만 제한을 한다. 뭐 이렇게 좀 나와 있었었고요. 그리고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이제 띠부실 스티커인데 희소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리셀 테크에 또 활용이 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인기 캐릭터들은 10만 원이 훌쩍 넘게 거래가 됐다고 해요. 아, 10만 원이요? 네. 제 기억으로 저는 2, 3만 원이었는데 그건 껌값이었네요, 거의. 아니 빵은 1,000원인데 스티커 가격이 10만 원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닙니까? 약간 맛있어서 또는 그 스티커를 모으기 위해서라기보다 일부러 좀 비싼 값에 팔려고 사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아,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 이제 이 실 스티커가 어쨌든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좋아하고 인기가 있다는 건데 왜 이렇게 열광을 하는 건가요? 예, 일단 요인은 두 가지인데요. 레트로와 희소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포켓몬빵도 처음 출시된 게 아닙니다. 맞아요. 저 중학교 때 좀 매점에서 팔았었거든요. 어느 순간 안 보이다가 갑자기 다시 나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연 리포터보다 나이가 더 많습니다. 몇 살? 1998년도에 처음 나왔거든요. 1년 인생 선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른이라고 불러주셔야 될 것 같은데 당시에도 이제 스티커 모으는 게 큰 인기를 얻어서 한 달 평균 한 500만 개씩 팔렸다고 해요. 500만 봉지죠. 네, 그러다가 이제 단종이 됐는데 소비자들이 그립다 이런 민원들을 많이 넣다 보니까 새롭게 이번에 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포켓몬빵을 먹었던 사람들이 이제 구매력이 생겨서 또 구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어른의 플렉스라고 해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엄마한테 쫄라서 한두 개씩 먹었던 제티나 뭐 구슬 아이스크림이나 나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다 살 수 있다 해가지고 막 크게 3개씩, 2개씩 뭐 이렇게 아예 사가지고 한 번에 해서 먹는 약간 그런 영상들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좀 그런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단순하게 스티커를 파는 게 아니라 어린 시절에 즐거웠던 경험과 추억을 파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초등학생은 물론이고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젊은 성인들까지도 열광한다 인기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짱구는 못 말려라든가 그리고 뭐 메이플 스토리처럼 게임 캐릭터 그리고 최근에 뭐 학부모들의 뭐 등골 브레이커라고 불리는 티니핑 티니핑? 네, 처음 듣는데. 네, 이런 캐릭터들도 지금
콜라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사실 대학교 다닐 때 90년대 이제 후반인데 그때도 이렇게 비슷한 스티커가 있었어요. 어떤 거요? 국진이빵이라고 90년대 후반에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거의 BTS급의 인기였고 정도나요? 광고도 막 20개씩 넘게 찍고 그런 최전성기를 달리던 시기였는데 그때 빵 제조업체랑 콜라보를 맺어가지고 김국진 캐릭터를 만화처럼 만들어서 스티커를 빵 안에 넣어서 팔았는데 이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신문 사회면에 초등학생들이 빵을 사서 빵은 안 먹고 스티커만 가져간다. 빵은 버린다. 이게 사회 문제다. 네, 신문에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인기를 끌었었는데 그게 조금씩 변형이 돼서 지금도 이제 포켓몬빵이라든가 변형돼서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뭐 스티커의 중요성이 좀 큰 것 같아요. 이런 인기의 배경에 그죠? 저는 좀 뽑기 문화 하면 생각이 나는 게 초등학교 때 캐릭터 딱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쨌든 딱지도 뽑는 거였거든요. 그 안에 어떤 캐릭터들이 있는지 어떤 크기의 딱지를 뽑을 수 있는지는 약간 뽑기 형태로 진행이 됐었는데 또 그게 크게 유행을 했었어가지고 쉬는 시간만 되면 이제 좀 교실 뒤편이나 복도에서 애들이 다 그걸로 딱지 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약간 그런 기억이 조금 납니다. 그 캐릭터 딱지라고 하니까 딱지가 이제 굉장히 발전한 것 같은데 이제 저희 어린 시절에는 뭐 썩기자도 마찬가지겠지만 달력으로 이제 딱지 만들어서 서로 이제 치고 놀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캐릭터 딱지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발전했는데 아무튼 이런 이제 뽑기 문화라는 게 어린 시절의 향수를 불러오는 게 이제 첫 번째 인기의 요인일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뽑기라는 건 어떤 희소성을 자극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유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죠? 썩기 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리를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새로 이제 유행하는 또 아이템들이 또 있더라고요. 오렘 씨는 혹시 파니니 카드라고 아시나요? 파니니는 제가 좋아하는 샌드위치 같은 그 음식인데 아닙니까? 네. 발음이 똑같습니다. 발음이 똑같은데 네. 파니니는 그 세계 최대의 스포츠 카드 제작 회사 파니니라고 있습니다. 카드 제작 회사군요. 회사 이름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서 지금 K리그 파니니 트레이딩 카드라고 최근에 출시를 했거든요. 희귀 아이템으로 또 이게 정착이 됐다고 합니다. 네. 카타르 월드컵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축구가 인기를 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표팀 평가전 같은 거 하면은 이제 표를 못 구할 정도로 인기라고 하는데 그럼 요런 K리그 카드도 뭐 오픈런이나 이런 거를 해서 뭐 줄 서서 구해야 되고 그런 정도의 인기가 있나요? 네, 이번 경우에는 뭐 오픈런까지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한 편의점에서 모바일 앱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30분 만에 5,000팩이 매진이 됐다고 합니다. 잘 나가네요. 네, 그리고 6일 만에 뭐 70만 팩이 판매되었으니까 아주 히트작이 된 거죠. 저도 약간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좀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그런 카드류들을 좀 수집을 해서 영상을 준비를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도 이제 좀 그때 같이 준비를 해봤던 띠부실 뭐 이런 거라든지 네. 아니면 말씀 주셨던 그런 스포츠 카드, 저는 파니니 카드는 아니었지만 그런 스포츠 카드도 좀 뽑아봤고 했는데 확실히 시중에 이렇게 풀려있는 카드, 랜덤 뽑기 형태의 카드가 되게 많아서 엄청 재밌었거든요. 예. 제가 어떤 거를 가져왔을지는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궁금합니다. 영상을 보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포켓몬빵이라고 해서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포켓몬빵이 특히 유명해진 계기가 바로 실 스티커 아니겠습니까? 요즘 이렇게 사람들이 여전히 포토카드나 실 스티커에 큰 관심을 준다고 해요. 상품 역시도 굉장히 다양해졌는데 오늘 어떤 상품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지 하나하나 열어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런 크림빵류 외에도 다양한 식품 구매 형태로 나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바로 명탐정 코난 젤리를 보려고 하는데 각각 포장지에 안에 실 스티커가 들어가 있다라고 표시도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품들이 들어가져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볼게요. 깠어요. 메리? 뭉치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뭉치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제가 원래부터 약간 좀 둥글둥글한 캐릭터를 되게 좋아해요. 얘도 향이 엄청 진하다. 궤도키드가 나왔어요. 와 대박. 너무 귀엽다.
이 앨범 같은 데다가 따로 저장해서 보관해도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이렇게 2개를 뽑아봤는데 약간 뽑는 재미가 있네요. 특히 또 내가 잘 알고 있고 내가 평상시에 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캐릭터가 나오니까 기분이 엄청 좋아요. 다음 뽑기도 약간 기대가 됩니다. 하나 먹어보면서 알약 모양으로 먹어보면서 다음 거 까보겠습니다. 다음은 이거예요. 제로베이스 1 샌드위치. 제로베이스 1 멤버들을 상징하는 동물들이 각각 들어가져 있다고 합니다. 너무 귀여워. 무슨 약간 사막여우 같은 애가 나왔는데? 석 매튜 아세요? 석 매튜 아세요? 유명한 그룹 멤버예요? 아, 제가 오늘 뽑기 운이 되게 좋네요. 괴드키도 나오고 석 매튜 나오고 지금 이 2개는 약간 간직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요즘 축구 팬들에게서 꽤 인기를 끌고 있는 이 포토카드를 뽑아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안에 뭐 스페셜 카드도 있고 일반 베이스 카드도 있다고 해요. 이왕이면 스페셜 카드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기대가 됩니다. 일단 뒤에 표지만 봤을 때는 뭔가 되게 의미심장합니다. 일단 하나하나씩 열어볼게요. 다 외국인이에요. 난 한국 선수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사실 해외판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 마크는 알아요. 이 마크가 이게 박지성 선수가 들어있는 축구단 마크 맞죠? 그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제가 아는 건 그 정도뿐이라 사실 이렇게 많은 카드를 뽑았는데 반가운 얼굴은 저 다 모르는 분들이네요. 죄송합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다음 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포카 앨범이라는 걸 좀 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 친구들을 지난 회차에 버추얼 아이돌을 이제 좀 연구를 하면서 알게 된 친구들이에요. 꽤 유명한 남자 이제 버추얼 아이돌 그룹이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포카 앨범을 만들었다고 해요. 저는 아이돌 하면 좀 포토카드? 약간 이런 정도밖에 몰랐는데 이 포카 앨범이 있다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쁘게 귀엽게 잘 구성했다. 여기 이렇게 그룹 친구들의 얼굴도 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나 좀 왜 설레지? 가상 아이돌이잖아요. 이렇게 손편지도 써진 것 같아요. 아, 너무 귀엽다. 이 QR을 찍으면 이제 여기에서 그 미니 앨범을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뒤에는 또 이렇게 친구들의 얼굴이 또 이렇게 같이 나와 있고요. 난 이게 너무 웃기다. 밤비, 거긴 어때? 너무 귀여워요. 뒤에 연결된 사진이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와, 진짜 너무 제일 마음에 들어. 약간 오늘 뽑았던 카드 중에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듭니다. 여기 따로 모셔둬야지. 좀 구매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매력적이네요. 아직 몇 개 더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진짜 대박인 게요, 여러분. 봐봐요. 이렇게 하면 차라락 하고 나와요. 제가 사실 애니메이션 되게 좋아하거든요. 약간 내 스타일인데 제가 평상시에 존재만 알고 이렇게 깊이 있게 판 적은 없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본 이후로 아마 집 가서 조금 더 살펴볼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실 스티커하고 포토카드, 포토 앨범까지 한번 까봤는데요. 확실히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다 보니까 약간 설레고 기대되는 부분이 아주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평상시에 좋아하는 아이돌이라던가 뭐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관련된 실 스티커나 이런 카드 앨범 같은 거를 직접 열어보면서 조금 더 재미있는 시간들을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오늘 달고 온 그 실 스티커 그거 뽑았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약간 처음에는 메리 기억이 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했던 캐릭터였는데 네. 볼 때마다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캐릭터를 덕질해 나가는 그런 매력이 있어가지고 일단 붙여놓으니까 이렇게 보잖아요. 계속 보게 되는데 네. 귀엽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아요. 예, 저도 영상을 보면서 이제 가격적인 부담이 많지 않다면 일상 속에서 좀 심심풀이로 즐길 수 있는 취미는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 소개했던 버추얼 아이돌 플레이브가 또 등장한 것도 반가웠었고요. 기대 없이 뽑았는데 이런 캐릭터가 나오네? 하는 이런 좀 즐거움이 확실히 뽑기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카드나 스티커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너무 많으면 보관하기도 애매하고 또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이 쓰레기 분리수거할 때 그냥 버리지도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중에 많은 앨범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최근에 보니까 뭐 포켓몬 몬스터볼이 그려진 앨범도 있고요. 뭐 네, 각 캐릭터를 막 형상화한 그런 앨범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스포츠 트레이딩 카드 뭐 전용 수집 앨범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사서 이제 모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생각해보니까 제 친구도 뉴진스 되게 팬인 애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연예인들 포토카드 있잖아요. 뉴진스 포토카드가 나올 때마다 이제 사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그걸 앨범으로 이렇게 꽂아놓더라고요. 그래서 뉴진스 앨범을 만들었더라고요.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앨범에 보관하지는 않는데 이제 스티커와 이 캐릭터 이런 것들은 이제 앨범에 보관하는 시대가 왔군요.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없는 게 없다 요즘 세상에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또 해봤습니다. 자, 오늘 뽑기 문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대와 설렘을 주고 또 옛 추억을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뽑기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저도 어릴 적에 좀 좋아했었는데 방식은 달라져도 그 안에 담겨 있는 즐거움은 또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맞습니다.